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혹은 연도와 같은 숫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정보를 답지에서 찾아 본문의 관련 정보를 찾는 단서로 활용하시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영어 1등급 되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별 풀이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논술문 형태의 문제들의 풀이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문 형태의 문제들의 풀이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설명문의 풀이 전략과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최적의 풀이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 풀이 전략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문이란 무엇입니까? 논술문은 작가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출하는 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명문은 작가의 주장이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어떠한 사실을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사실을 열거하는 글이 바로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소개글이거나 아니면 전기문, 실용문 등이 이 설명문에 해당됩니다. 자, 논술문은 작가가 자신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3단 구조의 특징을 지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설명문은 그런 구조가 전혀 없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fact 1, fact 2, fact 3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실의 나열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자, 수능 영어 문제에는 어떤 문제들이 이 설명문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25번에서 28번까지 4문제가 이 설명문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모두 다 일치 또는 불일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객관적 사실을 나열 열거하는 방식이며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이 설명문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풀이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설명문 형태의 문제들은 반드시 5번 답지를 먼저 읽고 관련 정보를 찾아서 일치 불일치를 대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본문의 배열과 답지의 배열의 일치함에 착안해서 5번 답지와 관련된 정보는 본문의 하단부터 관련 정보를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혹은 연도와 같은 숫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핵심 정보를 답지에서 찾아 본문의 관련 정보를 찾는 단서로 활용하시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문을 먼저 다 읽고 1번부터 답지를 읽으면서 일치 불일치를 확인한다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 본문을 읽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은 본문과 관련된 정보가 혹시 기억이 안 될 경우 정확성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 확보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소개한 5번 답지를 먼저 읽고 관련 정보를 하단에서도 찾아나가는 방식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출제자는 이 수험생들이 바로 답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의 변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의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수험생들이 답을 잘 찾지 못하도록 유도하는데, 이 설명문 문제의 경우 만약 답을 1번에 배치하면 수험생들이 금방 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출제자들은 이 설명문의 경우 1, 2번에 답을 놓지 않고 3, 4, 5번에 답을 두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5번 답지를 먼저 읽고 본문 하단부터 찾으면서 일치불일치를 확인하시라고 권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문이 무엇이고 그 설명문용의 문제들의 최적의 풀이법을 제안해 드렸는데, 실전 문제를 통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이 사례는 2020학년도 7월 전국연합 고3 문제입니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번. 벨라 바토크에 관한 다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일치와 불일치를 물어보는 전형적인 설명문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설명문 형태의 문제들은 5번 답지를 먼저 읽고 관련 정보를 본문 하단에서 찾아내면서 일치불일치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번 답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편의상 1, 2, 3, 4 답지는 생략하였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답지를 읽어보겠습니다. 5번. 1933년 이후 주로 독일에서 연주 활동을 했다. 자, 이게 답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핵심 정보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1933년이라는 연도, 수치가 등장했고요. 독일이라는 지명이 등장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본문을 찾는 단서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답지를 읽고 관련 정보를 본문 하단부터 찾아 나가라고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단부터 관련 정보를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맨 하단입니다. In 1940, he left Budapest for the United States and died there in 1945. 1940년 그는 부다페스트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고 거기서 1945년 사망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답지에 있는 핵심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이 내용들은 그렇게 이렇게 상세하게 읽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rise of fascism, he refused to play in Germany after 1933. 파시즘이 일어나면서 그는 1933년 이후 독일에서 연주하기를 거부하였다. 자, 어떻습니까? 아까 관련 핵심 정보 1933년과 독일이라는 말이 동시에 이 문장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번 답지의 일치 불일치는 이 문장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1933년 이후 독일에서 연주활동을 했다라고 답지에 나와 있는데 본문에는 거부했다,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하단에서부터 우리가 정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이외의 문장들은 제가 생략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문장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금 제시된 2020학년도 7월 전국연합 고3 문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설명문이 무엇이고 설명문의 풀이 전략이 어떤 것이 최적인가 살펴본 이후에 사례를 통해서 설명문의 풀이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추론문의 풀이 전략과 사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능영어 가이드 송쌤 송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